안녕하십니까. 리얼 웨폰을 맡게 된 태상호 기자입니다. 그 잘생기고 말 잘하는 홍편은 어디 가고 이상한 태상호 기자가 왔냐. 홍희범 편집장님이 얼마 전에 조금 몸을 다치셔서 회복하는 동안 잘 알고 있는 제가 빈자리를 채우러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리얼 웨폰 주제는 바로 6.25 전쟁 때 등장한 뜻깊은 무기들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6.25 전쟁 기간에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무기, 바로 대한식 소총과 광복식 권총입니다. 70여 년 전 자주국방의 첫 시작을 알렸던 의미 있는 무기의 등장, 지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대한식 소총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소총입니다. 6.25 발발 당시 제대로 된 무기도 갖추지 못한 국군은 미군의 M1 게란드를 공여받아서 힘겹게 전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미군이 공유한 소총과 총기들이 있지만 추가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만든 무엇인가가 필요했겠죠.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신형 소총을 만들게 됩니다. 1952년 10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소총인 대한식 소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소총은 미국의 M1917 엔필드 소총과 일제의 99식 소총의 특징을 따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런드 소총이 있는데 그걸 그냥 카피하면 되지 않냐? 게런드 소총은 사실은 약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총이에요. 반자동 소총입니다. 한번 방아쇠를 당기면 자동으로 장전이 되죠. 만들기가 복잡해요. 게다가 전쟁 때 복잡한 무기를 바로 개발해서 전력화한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게런드로 가느니 조금 그래도 단순화시켜서 앞쪽은 99식 그리고 뒤쪽은 M1917 엔필드 소총. 왜냐? 뒤는 볼트 액션식으로 해야 되니까. 게다가 엔필드 M1917과 M1 게런드를 교묘하게 섞어놨죠. 이 아래 부분은 M1 게런드 탕클립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 이 위쪽은 M1917 파트가 거의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개머리판이라고 보시면 이 앞쪽은 99식 딱 잘라서 이 아래쪽은 게런드, 이 위쪽은 M1917,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극강의 변형 가변 소총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총탄은 M1 게런드의 탄은 물론이고 클립도 호환이 돼서 전투 시 탄 공유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졌는데요. 덕분에 북한군의 모신나강 소총보다 3발이 더 많은 8발을 장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식 소총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총 약실부 상단에 선명한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고요. 약실부 측면에는 제작 연도, 총번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대한식 소총이 정확히 몇 정이 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에는 대한식 소총 6호와 7호가 있고, 전쟁 기념관에는 대한식 소총 4호와 7호가 보관 중입니다. 이들의 총번을 확인해 보면 0068과 0095가 새겨져 있는데요. 전시에도 적지 않은 수량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죠. 자, 측면의 각인을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4285가 바로 단기, 연도를 뜻하는 거고요. 그 뒤에 820이 8월 20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일련번호 0068번. 그것이 바로 총기의 일련번호가 되는 겁니다. 즉, 측면 각인을 보면 언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총번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모델을 참조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그 총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나 또는 그 총을 만들 수 있는 공장 같은 게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한제국 때부터 총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기를 만드는 기술과 도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일제 치하 하에서도 일본군의 무기를 유지 보수하는 것을 한반도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관련 기술자나 아니면 공작 기계 그리고 만들 수 있는 곳은 있었죠. 하지만 총기를 우리가 굳이 많이 만들 필요가 없었죠. 전쟁 전까지는. 하지만 전쟁이 발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많은 수량의 무기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부천에 이 군수공장이 굉장히 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수공장을 복구를 해서 부천 쪽은 어떻게 보면 최전선이랑 가까우니까 그 시설과 관계자들을 이제 부산으로 옮겼죠. 그래서 부산에 조병창을 만들고 그 조병창에서 대한식 소총이 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절박함으로 아마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한식 소총의 성능은 어땠나요? 1952년 10월 11일 대한식 소총 시제품 6정의 시험 사격회가 열렸는데요. M1 게런드에는 못 미치지만 일본의 9구식 소총보다는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걸 보면은 역시 우리가 맨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체 생산했던 총기는 또 있습니다. 바로 광복식 권총인데요. 콜트 M1911 권총을 모방해 1950년대에 제작한 물건으로 같은 45구경 권총입니다. 그러면 광복식 권총을 왜 M1911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총은 탄이 없으면 뭐다? 그냥 무거운 쇳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탄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미군의 제식 권총인 M1911의 45구경 탄이겠죠. 그래서 어떤 권총을 개발을 해도 바로 이런 탄창에 이 탄을 쓰는 그런 총을 개발을 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이점이었을 겁니다. 콜트 M1911의 특징은 싱글 액션 방식으로 가동이 되는 총기예요. 싱글 액션 방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트리거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격이 아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초탄에 좋은 명중률을 낼 수 있는 권총이 바로 이 콜트 M1911이에요. 그래서 광복식 권총도 그 비슷한 특징을 나타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육군 박물관에서 만난 광복식 권총에는 총열 부분에 광복식 단어가 새겨져 있고요. 뒷면에는 부진제라는 각인이 있습니다. 저 처음에 부진제를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산진 제철소에서 생산한 것으로 이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광복식 권총이라고 불렸다고 하죠. 광복식 권총 또한 대한식 소총과 마찬가지로 부산 조병창에서 만들어졌고 역시 아쉽게도 실제로 사용이 됐다 이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콜트는 사실 자동권총의 대명사잖아요. 이것을 따라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 우리나라 기술이 나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콜트 M1911의 특징은 굉장히 정교한 권총이에요. 그래서 조금 잘못 만들어도 작동은 되는데 원활한 작동은 힘든 총이 바로 콜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다?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한다. 제 눈으로 전쟁 기념관에 있는 광복식 권총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오리지널 콜트 M1911에 비하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요. 모든 만듦새나 아니면 쇠를 깎은 게 기계로 깎았다기보다는 정말 손으로 수작업을 많이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더 마음이 찡했습니다. 전쟁 때 조국을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니까 정말 없는 기계를 사람들이 손으로 이거라도 빨리 만들어서 전선으로 보내야지 라는 것을 그런 그분들의 마음을 총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복식 권총이나 대한식 소총이 아쉽게도 이제 양산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미군이 만약에 계속 공급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기후에서 생산을 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미국이 계속 공급을 원활히 해줬고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우리가 총기적인 측면이나 탄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양도를 받는 것보다 더 이득일까 아닐까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기를 계속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전쟁터에서 쓰는 무기들을 보완하고 유지하고 보수해 주는 게 아마 더 바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식과 광복식 권총이 계속 생산이 원활하게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내피셜입니다.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체 개발한 소총 그리고 콜트를 모방한 우리 권총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주국방의 의지가 남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무모했던 도전은 훗날 우리의 K1 기관단총, K2 소총을 만들어낸 귀한 걸음이 되었을 겁니다.